안녕하세요. K가 추천하는 책, K추책. 오늘은 12번째 영상. 책 제목은 괴짜 심리학. 지은이는 리차드 와이즈먼이고요. 이 책은 생각의 오류를 파헤치는 심리학의 유쾌한 반란으로 통념을 깨고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마술 같은 심리학을 지은 책이에요. 예를 들면 연쇄살인범의 사주팔자를 연구한다거나 4살 빼기 아이에게 주식 투자를 시켜본다거나 검은 고양이는 정말 재수가 없는지 실험해보는 그런 책인데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이런 엉뚱한 연구와 실험들에 몸바치는 괴짜 심리학자들이 있다고 하네요. 심리학 교수인 동시에 프로 마술사인 와이즈만은 각종 거짓말과 속임수, 미신, 초자연 현상, 암시가 선택에 미치는 영향 등 주류 심리학에서는 다루지 못했던 독특한 주제에 매달리게 돼서 이런 신기한 것들을 연구하는 새로운 학문을 쿼럴러지, 괴짜 심리학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괴짜 심리학은 통념을 파괴하는 실험들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이해하고자 한다는 것이고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 때문에, 주변의 영향 때문에, 혹은 인간의 본성 때문에 쉽게 저지르곤 하는 생각의 오류는 우리의 일상을 얼마나 지배할까? 또 이런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또 괴짜 심리학은 이 모든 것을 생생하게 보여준다고 합니다. 나를 둘러싼 온갖 가짜들에 현혹되지 않고 진실을 투명하게 볼 수 있는 힘, 굳어버린 편견을 과감히 깨고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방법, 이게 모두 괴짜 심리학에서는 가능하다고 하네요. 저는 오늘 이 괴짜 심리학 중에서 한 챕터 중에 완벽한 거짓말은 없다라는 거짓말과 속임수의 심리학에 대해서 해보려고 하는데요. 동물 있잖아요. 코끼리나 고릴라, 또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거짓말을 한다고 해요. 몇 년 전 동물 연구가인 맥신 모리스라는 워싱턴 파크 동물원의 그 사람이 아시아 코끼리를 관찰하다가 흥미로운 행동을 발견했는데, 코끼리들은 먹이로 각각 커다란 건초더미를 배당을 받고 그 중에 몇 마리가 자신의 건초를 순식간에 먹어치우고는 아직 건초더미를 다 먹어치우지 않은 동료 코끼리들에게 천천히 다가가서 코를 이리저리 휘둘러대며 인사를 나누는 것 같기도 하고 잡담을 하는 것 같기도 하는 행동을 이제 모리스가 발견한 거죠. 그런데 이런 모리스는 이 모습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관찰한 끝에 이거는 아무런 악의가 없어 보이는 행동이 다른 의도를 감추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냐면, 그런 식으로 코를 흔들어대며 천천히 먹이를 먹는 다른 코끼리들에게 다가가서는 순식간에 건초의 일부를 낚아채 꿀꺽 삼켜버리는 모습을 발견한 거죠. 그 코끼리들은 근시로 악명이 높아서 종종 그런 도둑질을 알아채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코끼리의 행동은 계획적인 속임수의 증거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고요. 그 외에 1970년도에 고릴라의 인기가 미국에서는 굉장히 있었었는데, 이 고릴라 2마리에게 언어를 가르쳤어요. 수화라든가. 근데 이 언어를 배운 마이클과 코코라는 고릴라가 나중에는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고, 이 마이클과 코코가 심오한 주제까지도 서로 대화를 하면서 그 어떤 언어 능력을 보이는 원숭이의 경우에는 그 속임수가 의도적인 것이라는 게 훨씬 강력한 증거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또 아이들을 실험을 해봤는데 아이들을 실험실에 데려다 놓고 벽을 쳐다보라고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실험자는 1m 뒤쪽에 멋진 장난감을 물 거라고 말해요. 그리고 장난감을 든 뒤에 실험자는 자신이 실험실을 나갈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고개를 돌려서 장난감을 훔쳐보지 말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몰래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찍고 있었죠. 몇 분 뒤에 실험자가 돌아와서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훔쳐보았는지 물어보았더니 3살 배기 아이들의 대다수는 장난감을 훔쳐보았지만 그 중에 반은 실험자에게 장난감을 훔쳐보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5살 배기 아이들은 모두가 장난감을 훔쳐보았고 모두가 보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거죠. 이는 말을 배우자마자 거짓말을 한다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짓말이 역사를 바꾸기도 했는데 1938년 9월에 2차 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에 아돌프 히틀러가 영국 수상 네빌 체인벌린을 만나서 거짓말을 했던 일은 유명해요. 비밀리에 체코슬로바키아를 침공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히틀러는 체인벌린에게 자신은 절대 체코슬로바키아를 침공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고 영국 지도자인 그는 말을 믿었어요. 그 말을. 그리고 체인벌린은 자기 누이에게 편지를 보내서 히틀러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히틀러의 말을 너무 신뢰한 나머지 체코슬로바키아의 측이 군대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독일이 공격 행위로 간주할까봐 두려워해서였었죠. 그런데 그 이후 독일이 침공하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던 체코슬로바키아 군대는 초토화되었고 이는 제2차 대전의 발발로 이어진 거죠. 만일 체인벌린이 그 운명적인 회담에서 히틀러의 거짓말을 알아챘다면 역사는 크게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른들, 우리도 당신도 거짓말을 잘 하는가? 예, 그런 의문이 생기겠죠?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 거짓말을 잘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거짓말을 하는 능력에는 커다란 개인차가 있대요. 자신이 거짓말을 잘 하는지 잘 못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테스트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의 이마에 Q자를 써보라고 하면 주로 사용하는 손의 검지로 이마에 대문자 Q자를 써보라고 했을 때 자기가 읽을 수 있게 Q자를 쓰는 사람이 있고 즉 그 Q자의 꼬리를 이마 오른쪽에 그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Q자의 꼬리를 이마 왼쪽에 그림으로써 상대방이 읽을 수 있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간단한 테스트는 자기 감찰, 셀프 모니터링이라는 요소를 대략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자기 감찰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Q자를 상대방이 읽을 수 있게 그리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 감찰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Q자를 자기가 읽을 수 있게 하는 그렇게 그리는 경향이 있는 거죠. 이게 거짓말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하면 자기 감찰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관심을 많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관심을 받을 때 그 사람들은 행복을 느끼고 자신의 행동을 그 상황에 맞춤으로써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시각을 조작하는 데 뛰어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한다는 거죠. 반면 자기 감찰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상황이 달라져도 한결같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는데 그들의 행동은 내면적인 감정과 가치관에 따르며 주위 사람들을 잘 의식하지 않는 편이에요. 또한 거짓말을 잘 하지 못하는 편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데 능숙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의 이 지도자들만 속고 속이는 것이 아니라 이 속임수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데일리 텔레그래프라는 그런 잡지가 있었어요. 그 잡지에 거짓말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는데 단지 8%의 응답자들만이 결코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한 거죠.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 익명의 조사에 조차에서도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고요. 사람들은 지난 2주일 동안 자신들이 한 모든 대화에 거짓말에 대한 일기를 쓰게 한 연구도 있었는데 그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2번 정도 거짓말을 하고 대화의 3분의 1에는 어느 정도의 속임수가 들어있으며 5개의 거짓말 중 4개가 들키지 않게 하고 80% 이상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한 적이 있으며 또 60% 이상이 적어도 한 번은 배우자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K가 추천하는 책, K주책, 오늘은 괴짜 심리학, 사람들은 왜 거짓말을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책과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